안녕하세요. 안경모 원장입니다. 피부라는 질환을 치료하면서, 물론 피부 질환이 너무 어렵고, 저를 막 괴롭고, 저도 괴로워요. 피부 질환 환자 보면은. 근데 이게 치료가 됐을 때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게 피부 질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분 소개로 이렇게 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열이 있고 막 너무나 이제 피부 아토피로 뭐 온 전신에 고생을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는데 환자를 볼 때 첫 번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저랑 눈이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을 앓으면서 자기 어떤 외모적인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대인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어떤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어떨 땐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니까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정상은 뭐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애가 바싹 마르고 예민한데 착해요. 또 순하고 착하니까 또 막 더 마음적으로 그런 어떤 또 좀 울화 같은 것도 더 있는 것 같고, 또 얘가 밥을 거의 잘 못 먹어요. 뭐 라면이나 이런 거는 또 먹는데 밥을 뭐 20분씩 학교 가야 되는데도 어떻게 50분씩 막 이렇게 먹는데요. 자기 엄마가 속이 타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장염을 그렇게 많이 앓았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밥을 그냥 뭐 그렇게 먹는 거죠. 뭐 아토피는 아토피대로 있고 온 얼굴 뭐 팔, 다리, 발가락까지 그냥 다 뒤집어져서, 그래서 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게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뭐 가려우니까 뭐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긁다 보면 어떤 2차 감염이 돼서 뭐 아토피가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먹고 바르고 하다가 뭐 2차 감염이 되고 이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수원에 있는 뭐 A 뭐 대학병원이었죠. 거기 입원을 했는데 뭐 심지어는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 그 자기 엄마가 그냥 안고 아들 하나인데 같이 죽자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극한의 어떤 심리적인 가정의 어떤 심리적인 극한 상황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해독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처음에 못 했고요. 너무나 있던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해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처방을 들어가는 한 보름 2, 3주부터 가려움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그 피부 이식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항암제도 썼대요. 아토피가 심하고 염증이 심하면 항암제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치료는 꽤 오래 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같은 약을 신경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약을 한 서너 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을 쓰니까 계속 좋아져요. 뭐 똥도 좋아지고 뭐 피부 가려움도 물론 좋아지고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애가 막 밝게 변하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저는 체질 진단을 해서 그 체질에 관한 음식을 철저히 지도를 해주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아이가 썼던 메모지가 어디 보관을 해놨는데 매일 저한테 숙제처럼 자기가 먹은 음식을 적어와요. 요즘은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라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못 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막 적어 왔는데 마치 뭐 몇 달 동안 모으니까 이만큼 돼요. 자기 먹었던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 오는데 그런 노력이라든지 좋아지니까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이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나서 그 치료가 다 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 녀석이 대학을 들어가니까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이제 그 여자친구도 사귀고 저희 한의원에 와서 이제 기타 배운다고 기타도 몇 곡 연주하고 한 2달 또 지나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고 뭐 이게 그게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 사회 활동이나 어떤 이런 데도 되게 이렇게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뭐 군대를 갔는지 제대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어땠느냐 하면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뭐 그렇게 눈에 확 뭐 이렇게 심했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 텐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지금 여기에 사진은 없는데 얼굴이 엉망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이런 얼굴의 상태에서 이게 이제 엉덩이지만 엉덩이 뭐 팔, 다리, 발가락 뭐 다 이래요. 그 손도 중간에 뭐 팔도 이거보다 더 심했는데 이거는 중간 과정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오른팔, 왼팔인데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고 엉덩이는 뭐 이런 엉덩이 책상에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죠. 가렵고 막 긁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엉덩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은 케이스인데 제가 얼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도저히 뭐 이게 또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근데 이 친구는 그랬어요. 자기가 나으니까 원장님 저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뭐 사진을 어디에 내도 텔레비에 나가도 좋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차마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요 사진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그 얼굴이 이런 상태 이게 얼굴이라면 이런 상태의 피부가 얼굴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 불러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텐데 결국은 이 아이가 아토피를 어떤 신경정신과적으로 처방을 해서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들은 요즘도 그런 걸 좀 느끼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7, 80% 좋아졌는데 깨끗하게 안 났고 그러면서도 또 한두 달 흘러가면서 얼마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오히려 나를 위해 원장님 제가 이때까지 아토피로 이렇게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았던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위로가 많이 됐었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해독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유전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음식에 관한 요인이든 정신적인 요인이든 항상 이 아이의 어떤 생리 메커니즘 속에는 어떤 혈액 속의 염증성 물질이나 어떤 체온을 증가시켜서 그 체온을 발산이 안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궁리 끝에 하다가 결국은 소화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건데 결국 위장의 문제, 이 아이가 어릴 때 장염을 많이 앓았다, 밥을 잘 못 먹었다, 소화를 밥을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30분씩 50분씩 깨작깨작 먹고 이렇게 왜냐면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어떤 소화 기능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해독과 배독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로 이렇게 깨우치게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결국은 이 케이스는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아토피를 착수해서 어떤 그 해독과 배독이라는 걸로 마무리된 케이스인데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체질에 관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체질 음식을 실천한다는 것이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발효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바로 효소식이거든요. 우리가 청국장은 소화가 안 되지만 된장은 소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소가 위가 4개지 않습니까? 이 소가 소는 이렇잖아요.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근데 소는 근육이 되게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근육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소가 고기를 먹나요? 소는 초식 동물이에요. 근데 소는 근육도 생기고 힘도 세거든요. 고기를 먹어서 힘이 센 게 아니라, 소는 위가 4개인데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죠. 지금 이 공간에, 이 넓은 공간에 가장 많은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산소가 아니라 질소래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질소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소가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 하면서 또 호흡을 하면서 이 공기와 접하면서 질소가 이런 어떤 풀과 어떤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미노산으로 비롯된 단백질에 대한 영양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근육량으로 증가돼서 소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이 발효가 되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화 된다면 이 유기화합물이 분해가 될 때 2차 유기화합물이 생기고 3차 유기화합물이 생기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이 메커니즘, 가수분해되는 과정,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분해 과정이 이런 유기화합물들에 대해서 독성물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발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자연에서 바로 얻은 1차적인 음식물들, 우리가 뭐 야채, 샐러드 이런 부분들은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생효소. 그래서 우리가 체질식을 하면서 발효식을 하면서 효소식을 하면서 소식을 하면서 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영양식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영양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영양학자들은 그러더라고. 60%의 단백질, 20%의 지방, 15%의 단백질, 5%가 비타민과 무기, 염류. 이게 균형된 식단이래요. 그래서 이런 균형된 어떤 식사 패턴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음식들 위주로 계속 식생활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해독, 배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거리를 줄여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또 해독, 배독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심리, 정신적인 요인들과, 물론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어릴 때 태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어떤 스테로이드와 히스타민과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우리 몸속에 쩔어 있는 그런 약물의 독과,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뭔지도 모르고 먹어왔던 그런 어떤 가공식품들이나 인스턴트 식품들, 뭐 치료는 치료대로 하면서 음식은 엉망으로 먹고, 근데 이런 또 정신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엎치니까 고질적으로 아토피 질환을 알아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마치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된 것 같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한의사지만 환자를 통해서 이런 치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고민하고 뭔가를 좀 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통해서 하는 공부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어찌 보면은 저희 스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뭐 나아줘서 고맙고 또 안 나으면 미안하고, 뭐 어떨 때는 제가 뭐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잘 받아주고 잘 따라와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친구랑 같이 한번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